네, 자, 오늘은 국민연금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할 건데요. 3월 달에 3월 20일이었죠. 3차 연금 개혁 관련돼 가지고 뉴스에도 다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이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단점적인 부분도 있고 더 장점적인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자분들께서 보도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그냥 반영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퇴근 후에 약 한 4, 5일 정도 각 부처별로 다 전화도 해봤고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숨어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까지는 안 보시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래서 그 본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실질 소득 대체율이란 명목 소득 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 평균 가입 기간은 약 20년으로 실질 소득 대체율은 약 21.5%에 불과합니다. 뒤에서 이제 소득 대체율 관련돼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88년도에 국민연금이 만들어졌고 이게 최적화된 게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죠. 3차 개혁안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여야 합의안인데 연금 보험료율 13% 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한다라고 됐고요. 이거 되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안 좋은 느낌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려준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채찍과 당근의 어떤 전술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하나하나 좀 집어보기로 하고요. 기금 소진 시점이 71년도로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좀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거를 산정을 할 때 연금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 이것만 가지고 요거를 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출생률이라던가 인구 통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좀 의문점을 갖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등등 연락을 제가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먼저 연금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한번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봤습니다. 월급 300만 원 정도를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간다면 현재 9% 적용이죠. 그래서 사업자가 4.5%, 그 다음에 개인이 4.5%를 내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300만 원 근로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27만 원을 납부를 하는데 아까 4.5%씩 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13만 5천 원을 내면 되는 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33년도가 되면 이제 13%가 적용이 되게 되면 국민연금은 총 39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근로자는 반씩이니까 19만 5천 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적용이 되면 300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6만 원 정도 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장점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뭐 지역가입자, 뭐 사업자라던가 이런 분들은 전액을 본인이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드실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요 내용 보시게 되면 자기 급여를 보게 되면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 연금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득 대체율 40%에서 43%로 간다 그러는데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연금 수령액을 가입 기간 평균 소득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제가 항상 공식 나오면 말씀드리지만 외우지 마십시오. 이거 짜증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시려면 감만 잡으십시오. 감만. 이렇게 해서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를 하고요. 뒤에서 또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본 연금액 이것도 외우지 마십시오. 자, 1.2 A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0.05N
나누기 12. 이야, 참 어렵게 만들어 놨죠. 자,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고요. 먼저 여기서 1.2, 맨 앞에 있는 1.2라는 거는 뭐냐면 값만 잡으세요. 역시 소득 대체율 비례상수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임의로 할 수가 절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고,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8년도에 국민연금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40년 가입을 했을 때 평균 소득자가 이제 소득 대체율이 40%를 만들어주는 상수라고 하는데요. 복잡하시죠? 어쨌든 이게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 소득 대체율이 2.4였습니다. 2.4 곱하기 2, 2.4였는데, 그러니까 1988년부터 98년까지 10년 동안은 소득 대체율이 70%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 그러니까 현재 시점 2009년부터 28년까지는 소득 대체율이 현재 지금 40%죠. 이럴 경우에는 상수는 1.2로 그냥 고정값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 대체율이 내려가게 되면 이 상수는 계속 내려가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이 상수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가 받는 금액은 더 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소스 하나 드리면, 과거에 되게 오래전에 납입을 하시다가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내시는 게 유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이게 개정전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상수를 적용을 해드리기 때문에 과거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분들은 당연히 낸 보험료가 일수록 이제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납입하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 납입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A값은 뭐냐면 연금 수급 직전, 지금이 아닙니다.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원. 나뿐만 아니라 이거를 가입했던 분들의 전 구성원들의 합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거 가입자 기간 중 기준 소득월의 평균액, 요거는 이제 B 값이라 그래서 요렇게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1, 0.05N 뭐 요런 부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년을 초과했을 때, 국민연금이 20년을 초과했을 때가 그때부터 이상적인 금액이 나오는 구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맥스 40년을 갔다 그러면 최적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되는 건데, 문제는 요즘에 40년 근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요거 한번 약간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을 법규상 받을 연금으로 수령을 할 시에는 기본적으로 10년을 납입하셔야 되고, 20년 정도를 이상을 납입하게 되면은 좀 극대화된다. 40년을 만약에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 아마 작년도인가요? 아마 저도 본 것 같은데, 국민연금으로 꽤 많은 돈을 수령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뉴스 기사 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연금액이라든가 소득 대체율 이거를 70%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88년도부터니까 40년을 하게 되면 딱 24년도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40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적화된 40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금 소진 시점, 이게 71년도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문점이 생긴 게 어떤 기준으로 71년이 됐는지가 좀 궁금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소진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적립 부채, 이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전체 금액에서 현재 적립된 금액을 뺀 차액, 이게 얼마큼 남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막연하게 기금 소진 시점이 이거다. 이런 부분들은 좀 모순이 있다라고 봐서 제가 보건복지부하고 MPS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도 전화를 해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그 전에 24년도 9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요 자료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제가 살펴봤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 형태에 따라서 이게 출생률이라든가 분명히 고령 인구에 따라서 이 내용이 틀려질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이게 보시니까
통계청 자료, 23년도 장래 인구 추계 이 내용을 23년도 12월 달에 요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요거 자료를 만든 게 23년도 12월 14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3년도 12월 14일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기준으로 한 건데 장래 인구 추계 그래서 22년도부터 72년도까지 개념을 좀 잡은 건데 임금 피라미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산 추계 가정을 보게 되면 72년도에 보게 되면 22년도에 출산율을 보게 되면 0.78%고요. 72년도 보게 되면 그래프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출산율이 이렇게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안 되고 계속 저출산이 돼버릴 경우에는 기금 소진 기간은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 추계 가정을 봤을 때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72년도 기준 이렇게 보게 되면은 92.7세, 89.5세인데 이게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과 반대로 사망 통계 기대 수명은 더욱더 늘어나지 않겠나. 기대 수명이 더욱 늘어난다라는 건 뭐냐면 국민연금 자체의 장점적인 부분이 제가 종신연금 수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을 때까지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에서 장수가 더 된다 그러면 소진 기간은 또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때는 뭐 전혀 구조 자체가 지금 바닥에 보시게 되면은 젊은 층이 훨씬 더 많죠. 당연히 이때는 뭐 아무 느낌이 없었죠. 그러다가 25년도 기준, 현재 25년도의 기준을 보게 되면 노령화 지수가 왼쪽이 6.9였는데 지금 199.9로 돼 있죠. 노령화 지수라는 거는 뭐냐면 65세 인구를 나누기 유소년 인구 14세까지 0세에서 14세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노령화 지수가 나오는데요. 199.9죠. 이게 100을 기준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령화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 72년도를 보시게 되면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쵸? 줄어들죠. 확 줄어드는데, 보시게 되면, 노령화 지수는 726입니다. 인구 100명당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제가 국가 통계 포럼에서 이거 자료를 발췌한 건데, 노령화 지수 요거 참고로 요거 72년도 거는 요거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는데 726.82 수치가 약간은 좀 빗나가는데 어쨌든 요거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통계청 자료를 따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국민연금 관리공단. 아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실 게 뭐냐면 그 MPS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냥 민영보험사처럼 국민연금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도라던가 이런 거를 입법으로 하는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까지는 제가 아까 좀 단점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되게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금 운영을 잘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기금 운영 수익률이 15%에 달합니다. 24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거는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해외 주식이 설립 이후 88년도 이후 24년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15.17%. 이건 88년부터 이제 누적 수익률이고요. 당연히 22년도에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가 팍 났죠. 요거는 국민연금 여기 운영만 잘못된 게 아니고 모든 투자자가 그랬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다 떨어진 것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국내 주식의 수익률은 이렇게 되죠. 제가 유튜브를 개설한 지가 1년 반, 1년 7개월 정도 됐는데 초창기 때부터 제가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인도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무수하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맥락과 저는 같이 한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자금 같은 경우는 3.4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에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잘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국민연금공단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 여기 딱 들어가 보시면은 공시돼 있습니다. 이 회의록 여기에 참가한 분들이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 이 기록들이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저도 이거 다 열어봤는데 매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수익률이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좋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정말 한번 좀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 이런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회의록 한 번씩 열어보십시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해결 과제는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3층 보장제도 1층 제일 바닥이죠. 1층 국민연금은 1988년에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2층 퇴직연금 2005년도 요거는 이제 원래는 우리가 퇴직금 제도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게 어떤 중간정산 제도라든가 어떤 노후를 위해서 쓰이는 자금으로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2005년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층 여기는 이제 개인연금인데 요거는 모든 개인연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소득공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소득공제로부터 현재는 이제 세액공제로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세제 혜택을 줘가면서까지 어떤 이런 개인연금을 활성화시켰던 거, 개인연금 저축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 부분 이렇게 해서 삼층 보장 제도를 국가 시스템에서도 적극 장려하는 이유가 국민연금이 분명히 소진되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완적인 기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초고령화 사회로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지만 당연히 늘어나겠죠. 보험료를 납부하는 청년층은 감소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위기가 예상됩니다. 좀 저 나름대로도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아까 제가 초반에는 어떤 단점적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후반부에서 말씀드렸다는 부분은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회적인 범위 내에서 이게 공적부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무 근거 없이 뭐 국민연금이 아니다. 원리 자체를 아시고 나서 하시게 되면 아까 그 계산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업주부가 예를 들어서 납입을 하고 계시지 않는 거나 그러면 분들은 오히려 소액으로 최소 금액으로 납입을 하시게 되면 아까 A값이라는 전체 가입자 수에 포함되는 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더 유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개인별로 틀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자격을 다 취득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1층이 이제 국민연금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3층에 있는 개인연금 여러 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자격증도 땄던 이유가 뭐냐면 1층은 제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임의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2층, 3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아름다운 노후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거는 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제가 어떤 특정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튜브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특정 상품 같은 거 얘기를 드리진 않지만 제 고객들한테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항상 말씀을 좀 드렸지만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자체에다 양도소득세 22% 세금 있는 거 아시죠? 수익률 나게 되면 공제금액 빼고 22% 세금이 나가는데 양도소득세 없이 그 다음에 미국은 뭐 투자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은 다 아시는 거고 그 외에 인도는 참고로 직접 투자가 안 됩니다. 간접 투자로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미국, 인도 등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저께부로 조금 낮았죠. 미국 주식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폭락했을 경우에 우리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장기화되거나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펀드들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과세 이연 그다음에 종합재무 설계를 하다 보면 결국은 미국 주식 관련된 부분들을 세금 하나도 없이 상속증여로 활용할 수도 있다. 가능합니다. 저는 그 특정 상품이 좋은 게 아니고 상품을 해보다 보면 그 안에 법규대로 하게 되면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해외 주식 뭐 개인적으로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 혼자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문가들의 어드바이스를 받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많이 길었는데 국민연금 누구나의 관심사일 것 같고 해서 오늘 한 4, 5일에 연구한 내용들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정성껏 준비했으니까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